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뉴욕 증시가 동부 시간으로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요. 이날 3대 지수 소폭이지만 그래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는 0.24% 올랐고 S&P 500 지수는 0.3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26%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주간 상승률은 0.5%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어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부양책 상황이 또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증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안 해주고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미 상원과 하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벌써 이 부양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면 셧다운 될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CNBC가 내년에 또 추천하는 종목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가볍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The best performing Dow stocks this year have more room to run in 2021. 그러니까 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냈던 이런 다우 종목들이 내년에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올해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스포스 요 세 종목이 다우지수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쉐브론, 보잉,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냈고요. 그런데 이제 파이퍼 샌더스의 수석 테크니션인 이제 크레이그 존슨 그리고 또 심플러 트레이딩의 이사인 데니얼 셰이가 올해 이런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들이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먼저 존슨 이 전략가의 말을 보면은 stick with the winners here. 그러니까 이 승리자들과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을 썼죠. 애플이 올해 확실하게 산타 할아버지의 이 나이스 리스트, 착한 아이 어린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시면 애플의 주가 올해 들어 78%나 오르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2배에 가깝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존슨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아주 잘 정립된 상향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예전의 그 신고가가 다시 리테스팅 재시험되고 있다. So from my perspective, 내 견해로는 I'm going to stick with Apple. 나는 애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환불을 잘 하지 않을 그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셰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견고한 이 실적 성장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가도 계속 이렇게 실적과 일맥상통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한다고 말했고요. 이제 그러면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낸 이 세 가지 종목은 어떨까요? 자, 이제 셰이 이사의 생각으로는 이제 보시면 we might see a little bit of rally from Boeing. 보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지만 but the other two 아까 다른 거 두 개가 어떤 거였죠? 네, 보면은 네, 쉐브론과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not the other two, unfortunately.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다른 두 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보잉과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2% 떨어졌고 쉐브론은 29%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밖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 브렉시트 무역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될까 말까 하다가 미국의 부양책처럼 하지만 결국에 타결이 됐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사실 크리스마스 전에 타결이 될 거라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었고요. 어제 제가 또 베런스지 기사로 쓴 게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좀 다 소화가 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코로나, 부양책, 다른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자산으로 이제 좀 자금이 더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부양책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600불은 너무 적다, 2000불로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뭘 했냐면 이제 민주당이 아 그래 좋다, 우리는 원래부터 크게 가고 싶었다 이러면서 2000불짜리 경기 부양책안을 다시 또 추진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안 될 걸 알고 한 거겠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보라는 식으로. 그런데 당연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는 더 작게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00불짜리 1인당 2000불 지급안이 담긴 부양책을 통과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공화당이 이 경기 부양책안을 기각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상황이 약간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부안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제가 오전에 쓴 기사인데 이제 올해 생명공학 벤처 캐피털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에도 이런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제 개별 종목 소식으로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려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이런 의견들을 담은 또 전문가 멘트를 제가 찾아서 오늘 증시를 마무리하는 한마디로 같이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don't care too much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그 formal veto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거부안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부안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가 아까 사실 좀 전해드린 의견이죠. 이 전문가의 발언을 따서 전해드린 건데요. 바이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스토플리 자주 제가 전해드리는 이 전문가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거부안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27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양책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초부터 미국인들이 지급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는 이제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정말 쉽지가 않은 부양책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